안녕하세요. 저는 이천문화원에서 사진을 좋아하는 문화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공부하는 문초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천문화원에서 온라인으로 사진 인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가슴 설레이고 문화원 가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처음 하게 되는 바 떨리고 또 흥분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진 인문학 기초 강좌를 통해서 사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사진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해서 인문학과 관련되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강좌는 1차로 4회에 걸쳐 사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는 사진에 왜 하필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인문학이란 용어를 붙였는지 그 중요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앞으로 사진을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서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경험상 네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사진이 인문학인가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인문학이 무엇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인문학을 해석해 볼 때 인문학이란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영역으로,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이죠. 자연과학의 대상은 물론 자연이겠죠. 즉 인문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하는 여러가지 가치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이런 영역이라면은 그럼 사진 인문학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인간사,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글로써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써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사진 인문학은 사진이라는 매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과 주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자신이 촬영한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인문학적 이야기를 할 때 글이나 말이 아닌 사진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사진 인문학입니다. 혹자는 사진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진으로 자신의 삶 등 인문학적 요소를 표현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이자 사진 비평가이며 대학 교수인 이광수 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사진 인문학이란 책자를 쓰기도 했고요. 제가 즐겨 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사진은 인문학의 보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진이라는 이미지 언어의 무한성을 들고 있고요. 사진의 특징인 직관적인 전달성, 그리고 사진으로의 표현은 정해진 해답이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느낌에 따라서 그 사진의 가치는 매우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사진의 촬영 기법, 기술과 함께 앞으로 사진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즉 이분은 사진의 장점이 인문학의 향연을 펼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이분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본 온라인 강좌가 4회에 걸쳐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진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문학이란 무언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사진이 인문학적 표현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인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작년 2019년 문화원 사진인문학 수강생 몇 분의 사진 전시를 보면서 전시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이죠. 이천문화원 사진인문학을 수강하신 13분이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천의료원을 비롯해서 이천문화원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의 작품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단상을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2019년도에 이천문화원 사진 전시에 출품된 이 사진은요,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강원도 인제의 방태산에 있는 그 이단 벅포입니다. 단풍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옛날에는 교과서에도 실렸던 적이 있는 풍경 사진의 아주 명소입니다. 이 멋지고 화려한 가을 단풍을 찍으면서 이분은 위독하신 어느 분과의 좀 영원한 이별에 대한 단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뜨거운 여름날 그늘을 만들어주더니, 여름에는 그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더니
붉은 옷 갈아입고 이제는 가려나 봅니다. 이분이니까 아버님이신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모든 그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더니 이제 위독하신 상태에서 이제 가려나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뒤로 한 채 아련한 사랑만 남기고 이제 그 다음 생을 약속하자며 님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가려나 봅니다. 라는 그 사진의 단상을 찍은 겁니다. 찍을 때 느꼈던 아니면 촬영한 다음에 느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낙엽이 아름다운 색과 풍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이별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된 거죠. 두 번째 보실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있는 코스모스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한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르게 보이지만은 인류라는 측면,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볼 때는 모두가 같은 한 가족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하늘 아래 알록달록 서로의 색이 있다. 다르지만 한 이름으로 서로의 같은 꽃을 피우다. 마지막으로 보실 이 사진은 정막의 소리라는 제목의 조 누구누구의 작품입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안개가 가득한 이곳은 충북 괴산의 문광지라는 데입니다. 가을에 여기를 가면은 노란 은행나무 길과 새벽에 짙은 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짙은 안개가 가득해서 그 안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가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막을 보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살고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외로운 사이다, 이를 풍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이제 고독의 소리를 느낀다. 소리를 듣는다. 고독을 느낀다. 숲, 나무, 그리고 너와 나. 한 세상 함께 살아도 서로를 볼 수 없는 외로운 정막의 소리, 외로운 사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한 장의 사진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와 빨간 지붕은 보이는 것이고 정막과 서로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작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진 기술을 익히고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천문화원의 사진 인문학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론이기 때문에 무겁고 지루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은
이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이해하는 시간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